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여자를 꽤나 가볍게 생각하면서 소비적인 연애로 취급을 해버릴지, 혹은 이 여자랑은 정말 진지한 만남을 그릴 수 있겠다라며 생산적인 연애의 방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명확한 분류점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여자가 남자 대하는 어떤 모습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연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만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식었단 것이 않겠느냐. 전혀 이유 같지 않던 사소한 그런 것들에 대한 핑계를 일삼고 다음에 만날까라는 말을 하는 사람,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고민으로 시작된 문제였어요. 근데 일단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도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자꾸 나를 피하려고 하는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의 진전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관계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고 나면 그 부분을 내가 함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라고 봐야 될까? 저는 단언컨대 단순하게 마음이 식었단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더 본인의 기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옛날부터 익히 들어왔었던, 같은 물을 보더라도 물이 반이나 있네? 물이 반밖에 없네? 라는 문제가 있죠. 같은 물을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마음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연인을 바라보든 간에, 혹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자들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부분을 놓고 이 여자에게 내가 노력을 기울일 만한 여자인가 아닐 여자인가가 쉽게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남자 A가 여자 B를 만났어요. 그러면 A가 B를 봤을 때, 이 사람은 패션 스타일링도 굉장히 좀 깔끔하네? 이 사람의 커리어는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의 집안은 이래? 어느 정도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호구조사 정도까지는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그 이상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랑 정말 잘해보고 싶다, 혹은 잘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 판단을 빠르게 내리는 분기점이 되는 게, 어떤 대화를 해요. 근데 B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관계는 좀 더 회의적이에요. 내가 전 남자친구한테 받은 상처가 좀 많아서 저는 그냥 남자를 잘 못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 둘 사이가 관계가 엄청 발전되기도 전에 이제 막 한두 번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여자의 입장은, 나는 그만큼 남자를 못 믿으니까 너가 나를 진심으로 만날 마음이 있다면 나를 좀 더 다잡아줘,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 말을 남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럴 의무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는 처음 여러분을 받고 여러분을 책임질 의무가 전혀 없어요. 이제 막 여러분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이이고, 본인도 본인이 인생에서 받은 상처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전에 자기가 받았었던 상처만을 내세우면서 좀 더 네가 노력해라 라고 하는 말이 남자의 입장에선 과연 어떻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영상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만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자꾸 대는 사람, 계속해서 관계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대할 만한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에필로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관계를 진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피곤한 연애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남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너가 그런 상처가 있어? 알겠어. 그럼 내가 그럼 감당할게. 너가 그렇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 그럼 내가 좀 더 노력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돌적으로 들이대죠. 하지만 남자도 어느 정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가 나이가 됐고, 이런 것들을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어느 정도 진지한 연애나 만남을 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근데 남자가 미끼를 덥석 물듯이, 괜찮아, 그런 것들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그만큼 널 감싸 안을게. 그러면 사실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사하겠죠. 근데 과연 그게 진지한 연애로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적어도 진지한 만남을 그리고 있다면 이것들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들은 내가 이 사람에게 순전히 순도 100%로 집중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방해 요소가 돼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 좀 더 그냥 우리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자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에만 노력을 하고 싶은데, 이 여자는 자꾸 전남친과 비교를 하면서, 혹은 전남자친구에 대한 어떤 상처와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우리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남자가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냥 남자를 잘 못 믿어요, 내가 이러한 부분에선 다가가는 속도가 좀 느려요, 혹은 내가 이렇게 발전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던가 혹은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에 있어서든 뭐가 됐든 간에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과연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진지한 만남을 그리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유리님의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어느 정도 이것들을 모른 채 관계가 진전이 됐다고 예를 들어봐요. 두 분이서는 뭐 한 100일 정도 만났고 둘이서 다툼도 많았었어요. 근데 계속 나는 그래도 풀어보려고,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을 해보려고, 혹은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해보려고 나는 계속 노력을 부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 돼? 아 근데 뭐가 문제인데? 나는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한테 들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나는 긍정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에 노력을 기울이는데 자꾸 이 사람은 그냥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자꾸 상황에 대한 이유를 만들듯이 핑계를 대듯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계속 소통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갖다 붙이고 나는 그것들을 계속 해결하기에 바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나는 그 사람에게 을처럼 계속 끌려다니는 연애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본인도 모르게 갑질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지한 만남이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누구 어떤 한쪽이 주도권을 매우 강하게 잡는다거나 혹은 갑과 을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그 관계가 된다면 그 어떤 관계가 진지한 만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진지한 만남이라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충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또 상대도 나에게 그런 노력을 당연하게 기울여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공평한 위치에서 함께 사랑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노력을 기울일 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겐 기본적으로 내가 노력을 그만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 사람이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어느 정도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더 핵심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좋은 사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혹은 만날 때 있어서 전에 만났었던 연인들의 상처를 끄집어 와서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가지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엄연히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그것들을 감당해줄 의무, 책임 그런 거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느냐 선순환이 반복되느냐 그 방향성의 차이라고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니님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과거에 만났던 사람을 정리하는 게 적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예의의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확실히 마음속에서 정리를 했다라는 건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냥 그 사람의 사진을 봐도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정도가 된 게 완벽한 준비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 사람이랑 나랑 함께한 시간 동안 내가 받았었던 상처들 혹은 트라우마들, 아픔들 내가 남자를 또 못 믿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인 것처럼